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림톡 진행을 맡은 진행자 송규아입니다. 자, 오늘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마련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 현장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늘과 우주로 이끈다는 믿음으로 별을 찾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황기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주과학의 스낵컬처 사이언스를 만들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연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또 과학 분야의 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최근에 한 이슈가 있었죠.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또 희망찬 어떤 포부를 좀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주 700km까지 날아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항공 우주에 대한 꿈도 그와 함께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이 우주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꿈을 갖고 계셨는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커뮤니케이터님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기 전에 꼭 한번 외계인은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별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주로 나가는 로켓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주에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주에 한번 가서 외계인을 만나고 싶다라는 꿈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연구원님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까지 사실 별 꿈이 없었어요. 과학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으셨고? 네네네, 관심이 없었고 사실 이제 고3 때까지도 특별히 관심이 없다가 이제 대학 고3 말기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항공 우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이 어렸을 때 막연하게 우주에 가고 싶다 혹은 꿈이랑 조금 멀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실 우주란 약간 미지의 세계,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 존재 이런 인식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 초중고 학생들이 이 과학 우주 분야를 진로로 생각할 만큼 그만큼 굉장히 비전 있고 열려있는 직업군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의 드림톡 콘서트 주제 항공 우주는 과학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커다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키워드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비행기가 전 세계 하늘을 또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오랜 세월 인류는 무언가 이렇게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어떻게 어떤 원리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건지 우리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먼저 연구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비행기, 우주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날아다니는 물체들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처럼요?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모든 이런 이제 비행체들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엔진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 친구들도 아마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풍선 불어가지고 이게 놓으면요. 나오는 가스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훅 날아가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체고 로켓이고 이러한 이제 엔진의 어떤 고온고압 가스의 힘으로 일단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물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럼 우리 커뮤니케이터님은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비행기나 로켓 같은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설명을 해주셨으니 저는 날개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비행기의 앞에 모형에서도 나와 있지만 비행기의 날개를 보면은 주먹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밑에가 평평하고 위에는 좀 볼록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 원리를 어렵게 말하면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베르누이 원리라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수도꼭지나 아니면 흐르는 시냇물 같은 데 손을 넣어봤으면은 그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물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흐르는 공기의 방향도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행기 날개의 원리입니다. 조금 더 모형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날개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는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반면에 날개 위쪽에 앞부분을 지나가는 공기는 더 많은 공기에 부딪히게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이 공기가 날개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쪽에 있는 넓은 부분에서는 공기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 내려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그 날개가 위로 뜨는 양력이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의해서도 비행기가 날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제가 알기로 날개가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개는 이 몸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씩 회전을 하면서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나요? 그 이제 비행체는 이제 고정이 또는 뭐 회전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그 우리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이제 고정이라고 해서 날개가 비행체 몸체에 딱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형태의 고정이 있는 반면에 헬리콥터를 예를 들면은 헬리콥터에 우리 그 블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그 블레이드가 사실은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커뮤니케이터 말씀해주신 그 에어포일 형태를 보면은 거의 위아래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그 블레이드에 각 붙어 있는 부분에서 힌지가 작용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아, 조금씩 움직이는구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반대로 움직여서 내려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압력의 변화를 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됩니다.